제가 통역할게요. 18살 배달 소녀의 말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학생이 뭘 알아? 배달이나 하고 돌아가! 하지만 회장은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기회를 드리죠. 실수하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잠시 후 소녀가 입을 열자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회사를 속이려던 외국 바이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망해가던 회사와 버림받아 홀로 남은 소녀. 둘 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이태원 골목길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좁은 골목을 겨우 밝히고 있었죠. 안나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18살 소녀의 어깨치고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휴대폰에서 배달앱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떠 있었어요. 15분 지연 시 벌점 3점. 안나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늦으면 벌점이야. 안나의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골목 입구로 나오자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태원은 새벽부터 여러 나라 말들이 흘러넘치는 곳이었죠. 안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손끝에 닿았어요. 지난밤 배달로 번 돈이었습니다. 오늘 3,500원. 삼각김밥 하나 사면 끝이네. 안나는 쑥스하게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배달지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안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건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커피 하나가 가방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안나는 급히 가방을 붙잡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쉿!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침 계단을 내려오던 외국인 남성이 안나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You okay? 괜찮냐는 뜻이라는 걸 안나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안나는 즉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Yeah, I'm fine. Sorry about that.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안나는 3층까지 올라가 배달을 완료했어요. 문 앞에 커피를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달 완료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1,500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안나는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골목 입구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사장님이 안나를 불렀어요. 안나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너 영어 진짜 잘한다니까? 아까 외국인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 안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죠. 여기서 잘하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대단해. 근데 넌 대학은 안 가냐? 안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돈이 없어요.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걸었죠. 손이 자연스럽게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은색 목걸이가 손끝에 닿았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큰 회사 간대. 5,000원이면 이틀은 먹고 살 수 있어. 안나는 목걸이를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배달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형 회사 건물, VIP 방문, 시간 엄수, 배달비 5,000원. 안나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이 시간에 대기업? 5,000원이면 괜찮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태원 중심가에 있는 한도건설 본사였어요. 평소 가는 곳보다 훨씬 큰 건물이었습니다. 안나는 배달을 수락했습니다. 카페로 들어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커피 10잔과 샌드위치 세트. 사장님이 안나를 보며 말했어요. 이거 무거운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안나는 큰 배달 가방에 주문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가방을 매는 순간 어깨가 묵직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리의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손에 커피를 든 사람들이었죠. 안나는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언젠간.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앞을 봤어요. 배달 가방 속 낡은 메모장이 떠올랐습니다. 영어 단어들이 빼곡했고 그 옆에는 프랑스어 발음, 스페인어 문법이 함께 적혀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나야,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세상은 넓으니까 외국어를 배워. 그게 너를 이 골목에서 나가게 해줄 거야. 안나는 목걸이를 다시 쥐고 한도건설 건물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10분 후 안나는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안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직원들이 전화를 붙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통역 아직 이래? 안 돼, 시간 없어. 바이어들 벌써 도착했대. 안나는 그 말을 들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히 뛰어왔고 그 뒤로 외국인 3명이 따라탔습니다. 남성은 외국인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웰컴. 더 미팅룸 이즈 레디. 안나는 그 말이 통역 없이 바로 회의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 중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일롱 메무 빠데 앙테르 프레트. 통역도 준비 안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로 이어 말했어요. 세 빠르페. 옴바 뿌부와 임포제 노껑디시옹. 완벽하다는 말이었고 자기들 조건을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나는 배달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먼저 내렸고 남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나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내리며 숨을 고릅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안나는 그쪽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안나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목걸이를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안나가 12살이었을 때였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죠. 안나야, 이리 와봐. 엄마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나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엄마는 목걸이를 안나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내 할머니 거였어. 엄마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주신 거야. 안나는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특별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착한 분이셨어. 하지만 엄마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엄마도 할머니 얼굴을 잘 기억 못해. 안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대. 내 아빠는 우릴 버렸어. 그런 사람 몰라도 된다고.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안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안나는 목걸이를 단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안나가 15살 때였어요. 엄마와 함께 이태원 골목을 걷던 날이었죠. 외국인들이 지나가며 여러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야, 저 사람들 말 알아들어? 조금요. 영어는 대충 알아들어요. 엄마는 안나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잘했잖아. 근데 돈이 없잖아. 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고 라디오 들으면서 외국어 배워. 세상은 넓으니까. 왜요? 엄마는 안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게 너를 이 골목에서 나가게 해줄 거야. 엄마처럼 살지 마. 네가 더 큰 곳으로 가야 해. 안나는 그날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했고 슬펐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엄마는 쓰러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안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안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병원비가 300만 원이래. 우린 그런 돈 없잖니.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벌게요. 배달 더 많이 할게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나야, 넌 공부해야 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결국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엄마는 한 달을 버티지 못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걸이 꼭 간직해. 내 할머니가. 엄마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안나가 급히 물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안나는 혼자 엄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비는 150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배달로 모은 돈을 전부 썼습니다. 친척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장례식장에는 안나 혼자였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엄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안나는 목걸이를 쥐고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안나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25만 원이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안나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배달 일을 더 많이 해야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말렸지만 안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성적표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전과목 어였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등록금 450만 원. 불가능해. 안나는 그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가지 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안나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낡은 라디오였어요. 채널을 돌리면 여러 나라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나는 영어 방송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표시해뒀다가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어요. 프랑스어 방송도 들었고 스페인어 방송도 들었습니다.
발음을 따라하고 문장을 외웠어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빌린 언어 교재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모두 낡은 책들이었지만 안나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안나는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연락을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안나야, 나 대학 붙었어. 너도 시험 봤어? 안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지금은 돈을 좀 벌어야 해.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나도 나중에.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배달 알림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안나는 현재로 돌아왔어요. 목걸이를 놓고 배달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안나는 헬멧을 벗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안나는 짧게 중얼거리며 회의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배달만 하고 바로 나가면 됐어요. 5,000원을 받으면 이틀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통역 아직도 못 구했대요. 안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직원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안나는 회의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넓은 테이블 주변에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외국인들이, 다른 쪽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배달 왔습니다. 안나의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한 직원이 급히 일어나 안나에게 다가왔어요. 아, 배달이요. 여기 테이블에 놓으세요. 안나는 배달 가방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하지만 귀는 주변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회의는 10분 후인데요. 모르겠어. 다른 통역사를 급히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안나는 커피를 하나씩 테이블에 놓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맨 앞쪽에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어요. 안나는 그 노인을 힐끗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바이어 한 명이 시계를 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We've been waiting for 20 minutes already. 이미 20분이나 기다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달 물품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다른 바이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If they can't even prepare an interpreter, how can we trust them with a project? 통역사 하나 준비 못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냐는 말이었습니다. 안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움직였어요. 마지막 샌드위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다 놓으셨으면 나가주세요. 곧 회의 시작합니다. 직원이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나는 빈 배달 가방을 챙기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탔던 중년 남성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바로 해외사업팀 부장 박정훈이었습니다. 아직 통역사 못 구했어요? 박정훈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연락이 안 닿아요. 어떡하죠? 박정훈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죠. 어차피 영어만 하면 되잖아요. 그는 손에 든 영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 토익 점수 900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다른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박 부장님이 계셔서요. 박정훈 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득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바이어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통역도 준비 안 됐네. 완벽해. 우리 조건 밀어붙일 수 있어. 안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영어만 할 리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프랑스어를 썼으니까요. 안나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왜 신경 써?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섰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저 회사 사람들이 속는 건 내 문제가 아니야. 배달비나 받고 가자. 안나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내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외국인 바이어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박정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Please have a seat. The meeting will start shortly. 곧 회의를 시작하니 자리에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안나는 회의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어요. 그 안에서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 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두고 다시 회의실 쪽으로 걸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회의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박정훈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Welcome to Ando Construction. We are very pleased to meet you today. 오늘 만나서 매우 기쁘다는 인사였습니다. 바이어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Thank you. We hope this will be a productive meeting. 생산적인 회의가 되길 바란다는 뜻이었죠. 박정훈 부장이 통역했습니다. 오늘 생산적인 회의가 되길 바란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박정훈 부장이 다시 영어로 옮겼습니다. We also hope to build good cooperation. 회의는 겉보기엔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나는 문 옆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이어 한 명이 동료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옹 꼬멍스 망트낭. 일 르 꼼뿌랑드롱 희양. 이제 시작하자.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안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바이어가 이어 말했어요. 페르펙토. 피다모스 꼰디시오네스 임포시블레스 프리메로. 완벽해. 먼저 말도 안 되는 조건부터 던지자는 뜻이었습니다. 안나는 배달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박정훈 부장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자료만 보며 메모하고 있었어요. 바이어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What is your proposed timeline for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 일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정훈 부장이 통역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십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6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부장이 영어로 옮겼어요. We expect 6 months. 그 순간 바이어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6 무아? 옹바 드망대 트와 무아. 6개월? 3개월 요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안나는 회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배달비 5,000원. 그냥 받고 가면 돼.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나는 배달 가방을 정리하며 회의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달비를 받으려면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지금은 말을 걸 수가 없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겁니다. 안나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회의실 안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바이어 한 명이 말했습니다. We need to discuss the payment terms. 대금 지급 조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정훈 부장이 통역했어요. 대금 지급 조건을 논의하자고 하십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를 제한합니다. 박정훈 부장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We propose 30% down payment, 30% interim, and 40% final.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낮게 말했어요. 일송대 데스페레. 옹빼 드망대 생깡뜻 퍼상 아라 팡. 저들 급하다. 마지막에 50%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안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다른 바이어가 이어 말했어요. 위, 에, 옹, 해듀이, 락꼼뜨, 아방, 퍼상. 맞아. 그리고 계약금은 20%로 줄이자는 뜻이었어요. 박정훈 부장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영어로 다시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이어 대표가 말했습니다. Your proposal is interesting, but we have some concerns. 제안은 흥미롭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정훈 부장이 통역했어요. 제안은 흥미롭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답니다.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십니까? 박정훈 부장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What are your concerns? 바이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The quality control process. How do you ensure consistent quality? 품질 관리 과정입니다. 어떻게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박정훈 부장이 통역했습니다. 품질 관리 과정에 대해 묻습니다. 일관된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회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30년 경력의 품질 관리팀이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3중 검수를 실시하죠. 박정훈 부장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We have a quality control team with 30 years of experience. 트리플 인스펙션 at every stage.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어요. 트레인타 아뉴스 데 에스페리엔시아 에소 노노스 임포르타 헤두스카모스 엘 프레시오. 30년 경력? 상관없어. 가격부터 깎자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바이어가 이어 말했어요. 시 디가모스 게수 에끼뽀 에스 데마시아도 비에오. 그래. 팀이 너무 늙었다고 하자는 뜻이었죠. 안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의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을 일해온 사람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들은 뒤에서 그걸 비웃고 있었어요. 바이어 대표가 다시 말했습니다. We appreciate your experience. However, we need to discuss pricing. 경험은 인정하지만 가격을 다시 논의하자는 말이었습니다. 박정훈 부장이 통역했습니다. 경험에 감사한답니다. 하지만 가격을 논의하자고 하세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현재 제시한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박정훈 부장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Is there a problem with our current pricing? 바이어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Frankly, yes. It's higher than our budget. 솔직히 말하면 예산보다 높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노트 버제데 앙페플리 엘르베 매일 느르 사봉빠. 우리 예산은 사실 더 높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안나는 회의실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이어들의 말이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바이어 한 명이 말했습니다. 드망동 윈 헤두시옹 드 뜨랑뜨 퍼상 일송 프레세 빠 르떵 30% 할인 요구하자. 저들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바이어가 덧붙였습니다. 이 아꼬르테모스 엘 플라소데 엔트레가 아과트로 메세스. 그리고 납기를 4개월로 줄이자는 뜻이었어요. 박정훈 부장은 계속 영어 자료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안나는 배달 가방을 의자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회의실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가격은 품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박정훈 부장이 영어로 옮겼습니다. Our price is reasonable considering the quality. 바이어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I'm sorry, but we need a better offer. Otherwise, we may have to consider other companies. 더 나은 제안이 없으면 다른 회사를 고려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배달비만 받고 가면 돼.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손은 문고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이어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실르 흐피즈, 옹빠으, 일 루하펠롱 덩윈 세멘. 거절하면 나가자. 일주일 안에 다시 연락 올 거라는 말이었어요. 라 콩파니의 오보우 드라 파이리트. 일롱빠 르슈아. 회사는 파산 직전이다.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해야 해. 안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안나에게 쏠렸습니다. 바이어들도 직원들도 회장도 안나를 쳐다봤어요. 안나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통역 도와드릴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박정훈 부장이 안나를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이 뭘 알아?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배달만 하세요. 여긴 중요한 자리예요. 안나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도 안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바이어들은 안나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18살 배달 소녀가 통역을 하겠다니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떤 언어 할 수 있죠? 안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진짜? 배달 알바가? 말도 안 돼. 증명이나 해봐.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배웠죠? 안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자랐어요. 혼자 공부했고요. 회장은 잠시 안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요. 한 번만 기회 드리죠. 실수하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안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박정훈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나는 그를 보지 않고 테이블 옆으로 갔어요. 배달 가방은 문 옆에 두고 왔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안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How old are you?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18.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바이어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나가 영어로 옮겼어요. Let's start again.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Let me clarify our position. We are interested in your technology, but the price point is our main concern.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귀사의 기술에는 관심이 있지만 가격이 가장 큰 우려라는 뜻이었어요. 안나는 즉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하시겠답니다. 기술에는 관심 있지만 가격이 가장 우려된다고 하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30년 노하우의 결과물입니다. 가격은 그에 합당한 수준이죠. 안나가 영어로 통역했어요. Our technology represents 30 years of expertise. The price reflects that value. 바이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의 통역이 정확했어요.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안나를 쳐다봤습니다. 박정훈 부장은 팔짱을 끼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 자리를 빼앗긴 기분이었죠. 바이어 한 명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세피으 빠을 부에멍 푸엉세? 이해가 정말 프랑스어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바이어가 대답했어요. 옹바 르 테스테 망뜨넝. 지금 테스트해보자는 뜻이었죠. 안나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이어 대표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 자봉 부재영 드 해듀이흐 르꾸 드 뜨랑뜨 퍼상 세 누뚜흐 꽁디시용 피날. 비용을 30% 줄여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최종 조건이라는 뜻이었어요. 박정훈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허둥지둥 메모만 하는 척했습니다. 회장도 프랑스어를 몰랐습니다. 안나를 바라봤어요. 안나는 차분하게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비용을 30% 줄이라고 하십니다. 최종 조건이라고 하세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원가도 안 나옵니다. 안나가 프랑스어로 통역했어요. 윈 헤두시옹 드 뜨랑뜨 퍼상의 엉뽀시블 셀라 느꾸브맨 빠 놓고. 바이어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나가 정말 프랑스어를 한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한 바이어가 당황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엘 꼼푸엉 뚜스 껑디. 우리 말 다 알아듣는다는 뜻이었어요. 안나는 그 말도 들었지만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용이 아니었으니까요. 바이어 대표가 다시 영어로 돌아왔습니다. I see. Then what is your counter offer? 알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귀사의 역제안은 무엇이냐는 뜻이었어요.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알겠답니다. 그럼 역제안이 뭐냐고 물으세요.
회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5% 할인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안나가 영어로 통역했어요. We can offer a 15% discount if you guarantee a 3-year contract.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어요. Quince por ciento no es suficiente. Presionemos los más. 15%는 부족하니 더 압박하자는 뜻이었어요. 다른 바이어가 대답했습니다. 시, 디가모스께 엘 플라소 에스 데마시아도 꼬르또. 그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안나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이어들이 계속 뒤에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바이어 대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15% is not enough. And 3 years is too short for us. 15%는 부족하고 3년은 너무 짧다는 뜻이었어요.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15%는 부족하답니다. 3년도 너무 짧다고 하세요. 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이어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에스타 엠프레사 에스타 데스 에스페라다. 포데모스 페디르 로께 깨라모스. 이 회사 급하니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안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이 안나를 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나는 바이어들을 힐끗 본 후 회장에게만 들리도록 낮게 말했습니다. 저분들이요. 뒤에서 회사가 급하다고 말했어요. 원하는 거 다 요구할 수 있다고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요? 방금요. 스페인어로 하셨어요. 회장이 바이어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정훈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학생이 뭘 안다고요? 안나가 박정훈 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들었어요. 프랑스어로 통역 준비 안 됐으니 조건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박정훈 부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을 똑바로 보며 영어로 직접 말했어요. I think we need to be honest with each other. 서로 솔직해져야 할 것 같다는 뜻이었어요. 안나가 통역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회장이 계속 영어로 말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We know you understand more than just English. We heard everything. 영어만 아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다는 말이었어요. 바이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켰다는 걸 알았어요. 회장이 한국어로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통역해 주세요. 저분들이 뒤에서 한 말까지 전부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요. 통역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말했어요. 안나가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They thought there would be no interpreter. So they said everything. 바이어 대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회사 급해서 이 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30% 할인 요구하고 납기는 4개월로 줄이라고 서로 얘기하셨어요. 안나가 영어로도 통역했습니다. They said this company is desperate and has no choice. They planned to demand 30% discount and reduce delivery time to 4 months.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바이어 대표가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습니다. This is.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 바이어가 그에게 말했어요. 옹아 빼흐듀. 헤스동 깔무. 졌으니 침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안나가 즉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졌다고 하세요. 침착하자고요. 회장이 팔짱을 끼고 바이어들을 바라봤습니다. 침착했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바이어 대표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고 영어로 말했어요. I apologize. That was unprofessional of us. 사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쪽이 전문답지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사과하신답니다. 전문답지 못했다고 하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협상하시죠. 안나가 영어로 통역했어요. We accept your apology. But let's negotiate honestly from now on. 바이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greed. Let's start fresh. 동의한다는 뜻이었어요. 새로 시작하자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서로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직원들은 안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박정훈 부장만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이 드러난 거였어요. 회장이 안나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표시였어요. 안나도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자세를 바로 하고 말했습니다. Let's discuss the real terms. What is your actual capacity? 진짜 조건을 논의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었어요.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진짜 조건을 논의하자고 하세요. 실제 생산 능력을 물으십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월 500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품질 검수 포함해서요. 안나가 영어로 옮겼어요. We can produce 500 units per month, including quality inspection.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And delivery timeline? 납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었죠.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납기를 물으십니다. 회장이 답했습니다. 계약 후 6개월이면 첫 납품이 가능합니다. 안나가 영어로 옮겼어요. 6 months after contract signing for first delivery. 바이어가 동료와 잠깐 상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만 이야기했어요. 6 months is acceptable for us. What about the price? 6개월은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격을 물었습니다.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6개월은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가격을 물으세요. 회장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대당 500만 원입니다. 대량 주문 시 10% 할인 가능합니다. 안나가 영어로 옮겼어요. 5 million won per unit. 10% discount for bulk orders. 바이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표정이 이전과 달리 훨씬 진지했어요. 바이어 대표가 말했습니다. We need to calculate. Can we have 5 minutes? 계산할 시간이 필요하니 5분만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계산하시겠답니다. 5분 시간 달라고 하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안나가 영어로 옮겼어요. Of course. Take your time. 바이어들은 회의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영어로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그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초안을 박정훈 부장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나는 무심코 계약서 한 장을 바라보다가 하단의 작은 글씨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조항이었어요. 기술 지원 비용은 공급사가 전액 부담하며 지원 기간은 계약 종료 시까지로 한다. 안나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계약 종료 시까지면 3년이든 5년이든 전부 무상 지원이잖아. 안나는 조용히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이 조항 보셨어요? 기술 지원을 계약 기간 전체 동안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회장의 눈이 즉시 계약서로 내려갔습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우리가 합의한 조건이 아닙니다. 박정훈 부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업계 관행입니다. 다들.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1년 지원과 계약 기간 전체 지원은 전혀 다릅니다. 이대로 갔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박정훈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안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조항 저쪽에서 뒤에서 이야기한 겁니까?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프랑스어로요. 기술 지원은 최대한 길게 묶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급해서 제대로 못 볼 거라고도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접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조건부터 다시 합시다. 5분 후 바이어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We accept your terms. 5 million won per unit. 10% discount for orders over 100 unit.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대당 500만 원, 100대 이상 주문 시 10% 할인.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조건 받아들이신답니다. 대당 500만 원, 100대 이상이면 10% 할인이요.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안나가 영어로 옮겼어요. 땡큐. That's a good decision. 바이어가 이어 말했습니다. However, we need one more thing. Technical support for the first year.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며 첫해 기술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하답니다. 첫해 기술 지원이요. 회장은 안나를 한번 바라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해까지만입니다. 그 이후는 별도 협상입니다. 안나가 정확히 영어로 옮겼어요. Technical support is for one year only. Any extension will be negotiated separately. 바이어들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xcellent. Then we have a deal. 훌륭하다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었어요.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훌륭하답니다. 합의하셨대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이어 대표도 일어나 악수했어요. 회의실 안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안도의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계약은 그렇게 성사됐습니다. 바이어 한 명이 안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You are very impressive. Would you consider working with us? 정말 인상적이라며 함께 일할 생각 없냐고 물었어요.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Thank you, but I'm still a student. 바이어는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계약 성사됐어요. 회장은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를 바라봤어요. 안나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정훈 부장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박 부장,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가세요. 박정훈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더 들을 말 없습니다. 박정훈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안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나 씨, 제 사무실로 잠깐 오시겠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엘리베이터에 오른 안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 배달 가방 하지만 눈빛만큼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안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큰 책상과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안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달 가방은 옆에 내려놓았어요. 회장이 직접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안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큰 손해를 볼 뻔했어요. 안나는 차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회장이 안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차를 마시다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안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6년 전에요. 회장의 표정이 침울해졌습니다. 아버지는요? 몰라요. 엄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이 안나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네. 고시원에서 살아요. 고시원이요? 학교는요? 안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만뒀어요. 배달 일을 해야 해서요. 회장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어요?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라디오도 많이 들었고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봤고요. 혼자서요?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회장이 안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대단한 어머니셨네요. 네. 좋은 분이셨어요. 회장이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표책을 꺼냈어요. 뭔가 적고 안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오늘 통역 비용입니다. 받으세요. 안나는 수표를 보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많아요. 배달비는 5천 원인데요. 배달비가 아니에요. 통역 비용이에요. 전문 통역사라면 이것보다 더 받았을 겁니다. 안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가 수표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0만 원은 안나에게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려고요. 그리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어떤 과에 가고 싶어요? 통역학과요. 아니면 외국어학과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문제예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요. 회장이 안나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안나가 놀라 회장을 보았습니다. 네, 장학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요. 안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죠.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아니,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업을 선택했거든요. 안나는 회장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셨어요? 모릅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죠. 회장이 안나를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못한 일을요. 안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셨겠어요.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지금도 후회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그 박정훈 부장 말입니다. 오늘 일로 인사조치가 있을 겁니다. 안나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보았습니다. 회사 일은 냉정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일에서는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세요? 회장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5년 전엔 아들이 교통사고로 갔고요. 안나가 놀라 회장을 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이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안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장학금을 받아도 될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조건은 하나예요. 안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뭔가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안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명함을 꺼내 안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안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윤태준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태준 회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안나는 명함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윤 씨였어요. 자신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성함이 윤 씨세요? 네, 왜요? 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회장이 안나의 목을 스쳐보았습니다. 순간 은색 목걸이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 목걸이는 회장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당신 성도 윤 씨예요? 네. 윤안나예요. 윤안나 씨. 회장이 안나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뭔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안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래 머물렀네요.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보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나는 배달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표와 명함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회장이 안나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 시작하면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연락드릴게요. 안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안나는 주머니 속 수표를 만졌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배달하러 왔다가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안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안나는 목걸이를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이태원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나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삼각김밥이 아니었어요. 도시락 하나와 우유를 샀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니 조금 여유가 생겼죠.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며 안나는 주머니 속 명함을 다시 만졌습니다. 윤태준 회장.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책상 위에 수표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100만 원. 이걸로 석 달은 살 수 있어. 안나는 도시락을 먹으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프랑스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그 소리가 달리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프랑스어로 통역을 했어. 진짜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안나는 그냥 배달 소녀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나 씨, 저 한도건설 비서실입니다. 안나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내일 시간 되시냐고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요? 네. 계약서 최종 검토가 있는데요. 바이어 측에서 안나 씨가 통역해 주시길 원한답니다. 안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가 꼭 해야 하나요? 바이어들이 안나 씨를 지명하셨어요. 신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죠? 오전 10시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네, 가겠습니다. 통역 비용은 50만 원 드립니다. 안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50만 원이라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안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50만 원이면 한 달 넘게 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여전히 낡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목걸이도 옷 안으로 잘 넣었어요. 9시 30분 안나는 한도건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 안나를 알아봤어요. 안나 씨, 어제 그분이시죠? 들어가세요. 안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서 비서가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 씨,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안나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해요. 계약서 최종 확인만 하면 됩니다. 30분 후 바이어들이 도착했습니다. 어제 본 그 사람들이었어요. 안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굿모닝. We are glad you are here again.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와줘서 기쁩니다. 안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굿모닝. I'm happy to help. 좋은 아침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계약서를 펼쳤어요. Let's review the terms one more time. 조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죠.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조건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고 하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죠. 1시간 동안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가격,
수량, 납기, 품질 기준, 기술 지원, 모든 항목을 확인했어요. 안나는 양쪽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두 영어로 투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verything looks good. We are ready to sign.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서명할 준비가 됐습니다.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모든 게 좋다고 하세요. 서명 준비되셨답니다. 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바이어 대표도 펜을 꺼냈어요. 두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순간이 고요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식 계약이 체결된 거였어요. 바이어 대표가 회장과 악수했습니다. To a successful partnership.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안나가 통역했습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라고 하세요. 회장이 힘주어 악수했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나가 영어로 통역했어요. We'll create great results together.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이어들이 회의실을 나간 후 회장이 안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통역 비용입니다. 안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안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나 씨, 앞으로도 우리 회사 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안나는 놀랐습니다. 정식으로요? 네. 프리랜서 통역사로요. 필요할 때마다 부르겠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비용 드리고요. 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는 어떻게 해요? 낮에 공부하고 회의 있을 때만 오시면 됩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예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안나는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건당 50만 원, 월 최소 2회 보장. 좋은 조건이었어요. 안나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맺는 정식 계약이었어요. 회장이 안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나 통역사님. 안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안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봉투와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주일 전만 해도 안나는 저 아래 골목에서 배달만 했었습니다. 하루 몇천 원을 벌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식 통역사가 됐고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어요. 안나는 목걸이를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 말대로 언어가 절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창밖 하늘은 맑았습니다. 안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안나는 고시원으로 가는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안나의 삶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안나는 다시 한도건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외국 바이어와의 후속 미팅이었어요. 계약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자리였죠. 미팅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안나의 통역 덕분에 양측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바이어들이 떠난 후 회장이 안나를 불렀습니다. 안나 씨,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차나 한잔 하시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을 따라갔습니다. 15층 사무실이었어요. 회장이 직접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안나 앞에 놓으며 물었어요. 검정고시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좋아요. 필요한 교재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나가 차를 마시다가 목걸이가 셔츠 밖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목걸이가 흔들렸어요.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목걸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 목걸이 누가 준 거예요? 안나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놓으며 물었어요. 잠깐 좀 봐도 되겠어요? 안나는 이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걸이를 벗어 회장에게 건넸어요. 회장이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뒤집어 안쪽을 보았어요. 거기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 1983년 5월 12일. 회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의. 이 이름 내가 새겼어. 안나가 놀라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오래전에. 회장이 펜던트를 뒤집어 걸쇠를 보았습니다. 작은 X자 흠집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끊어져서 내가 직접 수리 맡겼던 자리야. 안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랍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나에게 보여주며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수리 영수증이었어요. 1983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작은 사진도 하나 있었습니다. 흐릿한 폴라로이드였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에 목걸이가 보였어요. 회장이 사진을 안나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 네가 아는 사람이니? 안나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할머니예요. 엄마가 보여준 적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는? 안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 얼굴도 잘 기억 못 하셨어요. 회장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럼 나는 내 외할아버지구나. 안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제 외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안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회장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난 정의를 버렸어. 그 사람 임신했다는 말 듣고도 사업을 선택했지. 안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투자자가 조건을 걸었어. 가족 없이 일에만 집중하라고. 난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후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가셨더라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 안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 존재조차 모르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아빠는 우릴 버렸어. 그런 사람 몰라도 된다고만 하셨대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 나는 도망친 거야.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 5년 전엔 아들이 교통사고로 갔고. 회장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내와는 사랑이 아니었어.
사업상 필요한 결혼이었지. 아들 하나 낳았지만 내 마음엔 늘 정이만 있었어. 안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어라고 하셨어요. 회장이 안나를 보았습니다. 정희는 착한 사람이었어. 내가 미안해서 평생 찾지 못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오늘 네가 나타났구나. 마지막 가족이. 안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안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회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야. 안나가 목걸이를 다시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셨겠어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회장이 안나를 보았습니다. 정말? 네. 엄마는 그런 분이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안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안나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 언제든 연락해. 안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준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말하려던 거였어요? 할아버지 얘기. 문득 엄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목걸이 꼭 간직해. 내 할머니가. 엄마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안나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안나는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안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한도건설 로비는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나눴어요. 계약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나가 내렸어요. 이번엔 배달 가방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안나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나 씨, 안녕하세요. 안나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할아버지 왔어요. 들어오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안나를 맞이했어요. 검정고시는 어땠어? 안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격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회장이 안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안나도 회장을 안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 관계가 낯설었습니다. 안나는 고민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할지. 하지만 회장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기다려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회장은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사랑, 후회,
외로웠던 세월. 안나는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삶을. 한 달쯤 지났을 때 안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회장이 안나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대학은 언제 지원할 거야? 내년 봄이요. 통역학과 가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회장이 책상으로 가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등록금 지원 서류야. 검토해봐. 안나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회장이 안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해. 이제 시간 있으니까. 안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한테 인사 가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회장과 안나는 함께 공동묘지를 찾았어요. 엄마가 묻힌 곳이었습니다. 회장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정아, 나야. 늦었지만 왔어. 정말 미안해. 안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내 딸을, 내 손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 그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이제 안나를 잘 돌볼게. 약속해. 안나가 회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이해하실 거예요.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고 숨겨진 이름 하나가 가족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언어는 안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고 목걸이는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줬어요.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가족은 다시 만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따뜻한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나란히 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고 숨겨진 이름 하나가 가족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의 언어가 30년 후회하며 살아온 할아버지를 만나게 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작은 목걸이 하나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배달 소녀 안나는 이제 통역사가 되었고 외로운 회장은 마지막 가족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 나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